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령의 이슈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부장님,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은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랬으니까 세계의 추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죠. 내일 금요일 퇴근 후 이제 야호 외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18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5일간 황금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에는 예로부터 뭐 햅쌀로 송편 만들고 이제 갓 수확한 햇과일로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왔는데요. 원래 추석이 날짜가 바뀌잖아요. 음력 8월 보름날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음력 8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15일 하면 또 보름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석 때는 조금 구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상청 예보 따르면 보름달 볼 수 있는 지역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네요. 추석은 가을 작물 수확하고 풍요로운 시기이고 게다가 가로등이 없던 옛날에는 그 보름달이 또 뜨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놀기 좋은 시기였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인데요. 한 11%, 응답자의 11%가 해외에 간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게 2020년에 첫 조사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일본 31%, 가까우니까 일본 많이 가겠죠. 베트남이 18%로 꼽혔습니다. 해외에 추석 때 이제 해외에 가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해외도 쉬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이 아무래도 한국만의 명절은 아니니까 해외에는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이죠.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예. 중국의 추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중추가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날짜도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랑 같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로 따지면 중국에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쉬어요. 3일 쉬는 거니까 우리나라보다 짧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느낌으로 중추절은 아주 큰 명절이라기보다는 그냥 풍요로움을 즐기고 뭐 가족과 만나서 제사를 지내고 요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중국에서 10월 1일 날 국경절 연휴가 있어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을 통으로 쉬는 완전 황금 연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추절보다는 며칠 지나면 오는 10월 첫째 주 국경절 연휴를 더 큰 명절로 여깁니다. 중추절에 중국에서는 월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월병이라는 거와 바이주, 중국 술을 말하죠. 이거 두 가지를 많이들 먹는데요. 한국의 송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에 소가 들어있고 월병은 안에 소가 들어있고 겉에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진 동그란 모양의 그 밀가루 빵 같은 느낌인데요.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네. 먹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먹어보기는 했는데 네. 뉴스로 접하기에는 네. 중국에서는 월병도 뇌물로 쓴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뭐 금박을 씌우던 비싼 뭐 그렇게도 또 뭐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네, 송편이 확실히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송편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데 제가 처음에 월병을 먹었을 때의 느낌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겉에는 화과자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안에 있는 소가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사실 막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념하는 음식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아까 전에 그 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월병이 한때는 뇌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뭐 루이비통 월병, 티파니 월병 뭐 이런 식으로 각종 다른 명품들과 뭐 세트 상품으로 묶여서 팔리거나 위에 금가루를 뿌리거나 해가지고 엄청 삭스핀도 넣고 고가의 월병들이 많이 팔렸는데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저거였어요. 중국 제과점에서 파는 월병도 꽤 인기가 많았지만 그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로 이렇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베이커리 업체에서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월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요. 월병도 그렇고 마이주, 그러니까 중국 술이죠.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 수량도 예상 판매 수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중국에서는 분위기가 중추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아,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마오타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 마오타이도 굉장히 뇌물이고 혹은 금처럼 이렇게 보관하면 가격이 늘 뛰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오타이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네. 아마 정말 중국 경제 지금 심각. 경제도 어렵고 최근에 뭐 수년간 동안 이제 우리 시진핑이 주석이 저런 거 그 부정부패와의 반부패. 전쟁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만 얘기 잠깐 해볼게요. 대만, 뭐 중국, 홍콩 다 사실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대만도 중추절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17일 똑같이 하루 쉬어요. 화요일 하루만 쉽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근무했다가 화요일 쉬고 이런 구조고요. 홍콩은 좀 특이하게 17일 중추절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중국이랑 똑같아요. 중국이랑 똑같은데 쉬지는 않아요. 중추절에 쉬지는 않고 다음 날 중추절 다음 날로 해서 18일 날 쉽니다. 옛날에는 그 중추절이 공휴일이었다고 해요. 중국 문화권이 아무래도 대만, 홍콩 다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중추절이 다 똑같이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홍콩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를 하고 이렇게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출근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 날 공휴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일 날 홍콩이 쉬고 주식시장도 물론 휴장입니다. 일본도 추석이 있어요. 일본은 추석을 오봉이라고 하죠. 근데 날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으로 하는데 일본은 양력으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달 13일에서 16일까지 연휴였고요. 그리고 풍습은 똑같아요. 고향 방문해서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대신에 일본은 우리 추석 기간인 9월 그 16일 월요일 연휴 기간이죠. 이때 경로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토, 일, 월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그래도 좀 쉬는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경로의 날이 노인을 위한 베트남도요. 추석이 있어요. 베트남은 떼쭝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추석 행사와 비슷하게 농작물 수확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약간의 어린이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추석 때 뭐 맛있는 거를 먹더라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축제를 하며 뭐 장난감, 바람개비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행사가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어린이날이 버젓이 있는데 왜 베트남의 추석은 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같은 행사를 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사실 추석이라는 게 음식물도 풍요롭고 이렇게 좀 날씨도 그렇죠. 선선하고 하잖아요. 어린이날로 이제 기념하고 이제 고아들을 좀 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베트남 옛날에 국부였죠. 호치민 전 주석이 제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굳혀진 풍습이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불쌍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도 별도의 그 추석의 공휴일은 지정이 안 됐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사실 학생들도 어린이 요 같은 부류잖아요. 수학여행을 간다던가 학교에 행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들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올해 그 태풍 야기가 지금 그렇죠. 예, 베트남을 지금 휩쓸고 갔잖아요. 그래서 전날 그러니까 11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사망자가 벌써 152명 됐고 실종자 140명 합쳐서 한 3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는데 이 인명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추석 때 그 행사를 계획했던 학교들이 모든 예산들을 이제 기부로 돌리고 그 수해 복구 작업에 이제 좀 열중하는 식으로 행사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 전쟁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을 100년 했다고 해방 전쟁을 100년 했다고 얘기해요. 프랑스, 네. 미국, 뭐 중국 우리는 센 놈들하고 하면서 하는데 다 네. 했다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애들
제일 전쟁이 힘든 거는 애들이니까요. 아이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확 와닿네요. 근데 우리 박선미 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이번 추석에 네. 연휴가 가장 긴 곳은 우리나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에도 많이 가고 베트남도 아마 많이 가실 네. 텐데 베트남에 여행 가신 분들은 그 현지에서 그 태풍 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상황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그렇죠. 조금 조심하시는 모습도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남들은 이제 태풍으로 그 이재민도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네. 뭐 어차피 관광을 하러 가시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현지 분위기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관광을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아시아 쪽을 살짝 벗어나서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도 추석이 있어요. 다만 명칭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풍요로운 거에 감사하고 더 앞으로도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인 건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뭐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서 그 명절 음식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칠면조를 그렇죠. 먹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금요일인 그 다음 날도 직장을 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추수감사절이랑 붙여서 한 주말까지 그 나흘간의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칠면조가 이제 워낙 대표적인 미국의 추수감사절 음식이라고 하니까 그 칠면조 소비량이 요때 엄청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계탕 팔리는 그런 삼복에 닭에 대한 팔리듯이. 기사들이 많듯이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1년 동안 길렀던 이 칠면조의 소비가 이날 집중되다 보니까 또 칠면조에 관한 그런 또 뉴스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닭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닭대가리 그러니까 말목하면서 닭에 네. 대해서 별로 닭이 치킨이라는 게 이제 겁쟁이라는 뜻인데 네네. 사실 칠면조도 이제 영어로는 터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는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사실 그래서 터키가 국가명을 튀르키예라고 이제 바꾼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터키가 좀 닭보다는 훨씬 크지 않나요? 크죠. 많이 네네. 크죠. 예. 저는 뭐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음력을 같이 병기하는 나라들 하고 네. 그분들이 계시는 이제 그 현지에서는 추석이 많이 의미가 또 크겠네요. 명절로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홍콩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하니까 다음 날 쉰다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날도 쉬고 그 다음 날도 쉬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고향을 왔다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네. 그렇죠. 많이 노는 나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큰 축제고 왜 그 흔히 블랙 프라이데이도 거기에 네. 엮여 있어서 그 느낌으로는 미국은 농사를 짓는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축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안의 얘기를 추석의 네. 분위기, 풍경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 혹은 일간 친지하고 만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또 추석들의 분위기 또는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종 이런 조사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추석에 다들 어차피 뭐 용돈이나 선물도 두 분도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삼성카드가 한번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10명 중 9명이 선물 또는 용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금액대에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30에서 50만 원이 그 사이고 네. 50에서 100만 원. 10만 원 이하도 한 9% 정도 되시고요. 네. 100만 원 초과도 한 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10에서 30이면 30만 원 이내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는 용돈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또 한 30% 정도는
용돈만 가지고 되겠냐? 선물도 같이 준비를 하겠다. 요게 이제 30만 원 이내 안에서 이제 계획했던 그 30만 예산 원, 안에서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체를 말하는 선물 건가요? 또는 용돈을 다 같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합쳐서. 예산을 요 정도로 생각을 예산을 하는데 주면. 예, 요 중에서 뭐 용돈만 드리겠다. 아니면 이건 좀 그렇고 용돈하고 선물도 같이 드리겠다. 요런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명절이라는 게 이제 그 돈 얘기가 나오면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60% 정도가 명절이 기대는 되지만 사실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크다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건 결국 뭐 쉬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나 TV나 OTT를 보겠다라는 분 앞서 이제 우리 박 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10% 정도는 뭐 짧은 여행 아니면은 해외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90% 같은 10%. 근데 사실 대부분들이 예,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주변 직장인들 또는 뭐 직장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너넨 얼마 받냐? 추석 때. 떡값이라고 하죠. 그렇죠. 흔히들. 떡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인이라는 그 커리어 플랫폼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470개사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47.7%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안 되는 곳이 추석에 떡값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상여금을 주는 곳인데요. 이게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과도 연결이 그렇죠.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 대신에 떡값 대신에 사실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급하는 곳 같은 경우도 평균 지급액은 얼마냐 한 66만 원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원 이내에서 교통비, 선물 용돈 하고 나면은 사실은 상여금은 이제 다 아시아 끝나는 경제도 거죠. 떡값 주잖아요. 그렇죠. 예. 기대하고 언론사들도 언론사들 사실 그 뭐 익명 커뮤니티에 실명 그 네. 인증하는 커뮤니티에도 그 요 때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구는 뭐 스팸 또는 뭐 카놀라유, 올리브유, 참치캔 그리고 없는 것도 많고 제가 조금 전에 그 기자협회보라는 기자 네, 신문을 네. 봤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적다. 그리고 그렇죠. 제일 많이 주는 선물이 스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다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거나 혹은 고향이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돈 부담이 제일 크잖아요. 어르신들에게도 드려야 되지만 조카 이렇게 또 줘야 되고 그렇죠. 또 귀성 스트레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게 많이 있고 여성분들이야 뭐 기혼 미혼을 떠나서 음식 요리해야죠. 스트레스에 대한 네.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치는 거 필수죠. 전 부치는 거. 그리고 요즘은 뭐 사실 송편이나 전도 이렇게 먹을 많지만 네. 만큼만 그냥 사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 붙이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전 사오는 스트레스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젊은 MZ 세대들의 스트레스는 뭘까요? 결국은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일 테니까 잔소리가 종류별로 있겠죠. 종류별로 있겠죠. 결혼, 공부, 취업 뭐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잔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지만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오랜만에 보면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결혼이 아주 늦은 사람에게는 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어떻게 생각하니? 데리고만 와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는 사실 취준생들의 고민은 되게 큽니다. 그러면은 취업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사실은 가뜩이나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싶기도 그런 하고요. 생각도 들어요. 그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결혼, 취업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네네. 가족이니까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챙기고 염려하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어른들도 그렇죠. 나쁜 마음 없이 한 말일 텐데 이제 네, 받아들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게 참 좀 그러니까 슬픈 현실 취업을 같아요. 준비하는 취준생이 고향에 갔는데 사실은 취업 얘기를 물어보진 않을 근황인데 네. 잘 할 말이 돼가니 없죠. 그 말이 없으면 할 말이 고생한다. 없잖아요. 잘 네. 돼가니 혹시 뭐 다른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니 뭐니 하다 보면 사실은 또 길어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예절로 취업 같은 그렇죠. 거를 물어볼 때는 용돈을 준다. 뭐 용돈을 주지 않으면 취업 문제 이런 거 물어보지 차림표가 않는다. 한때 그렇죠. 많이 돌아다녔어요. 맞습니다. 뭐
뭐를 질문하면 얼마. 뭐를 질문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메뉴판처럼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래서 요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한 가정 중에서도 사실은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난임 부부라고 하죠. 우리가 낳고 네. 싶어도 못 낳은 부부가 있어서 사실은 그 커플들에게는 뭐 애는 낳아야지. 라거나 왜냐하면 오랜만에 본 친척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아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저희는 뭐 어차피 애를 못 가져서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한다. 저희는 애를 안 갖기로 해서 아니면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해지잖아요. 네. 얘기를 안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했으면 좋겠고.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거. 너 왜 갑자기 살쪘냐? 네. 그렇죠. 저는 그거 몇 번 너 안 보는 들어봤어요. 사이에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쪘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라는. 그 어르신들은 그렇죠. 이렇게 보고서 되게 좋은 의미로 얼굴이 되게 그렇죠. 좋아졌다. 좋아졌다. 좀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네, 말은 네. 돌려 말하면 살쪘다는 얘기거든요. 네이버의 만화로 유명한 조석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주옥 같은 대사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못생긴 건 좀 어때 이거였거든요. 못생긴 건 좀 어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추석 때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걸 되게 이렇게 근데 좋은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렇다 보니까 MZ들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MZ 중에서도 알바생 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 네. 알바 총구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요. 알바생 10명 중 8명이 그러니까 78%죠. 추석 연휴에도 나는 근무를 하겠다라고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현재 알바생이긴 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추석에 그중에 일하겠다는 64%는 기존에 약속된 요일 과 시간대로 그대로 근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거를 굳이 안 가고 그냥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인 그렇죠. 거잖아요. 뭐 11%는 이제 나는 초과 근무까지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아마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것도 있다 보니까 아예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 또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석에 그냥 근무를 하겠다. 그게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추석 같은 명절 연휴 이럴 때 근무하겠다는 분들 자원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가 그렇죠.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별로 이제 그 그런 경우가 스트레스를 없는데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시댁 스트레스 이런 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비슷한 조사도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성인 남녀의 조사를 했는데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절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나는 가족이나 친척을 피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핑계가 네. 좋지 않습니까? 나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이거 준비를 해야 되니 그래서 피해서 이제 준비하겠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분들 역시 이제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거 조사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우리 대화가 나누듯이 추석 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과거에 한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알것 말은 같아요. 뭐 다음 명절에는 쉬어라. 안 그런 와도 거죠. 된다. 근데 이게 좀 단어가 이게 좀 그런데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는 용어일 텐데 뭐 네. 너를 보니까 힘이 난다. 아. 연휴도 긴데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렴. 갈수록 예뻐진다. 좀 다들 다 좋은 음식은 말들이네요. 나가서 사 먹자.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그리고 용돈 받아가라. 이게 이제 듣고 싶은 말이고요. 뭐 듣기 싫은 말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는 언제쯤 또는 둘째는 언제. 제가 말씀드렸던 살쪘네. 그리고 자주 좀 보자. 그리고 결혼은 언제. 취업은 했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예요. 예. 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조사를 또 보면 취준생 10명 중 3명은 고향에 안 가겠다고.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하게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은 뭐 고부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혼이 는다. 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사실 많이 뉴스로 접하긴 그러니까 명절 지나면 했어요. 이혼이 예. 늘어난다. 근데 과연 이게 꼭 명절 때문일까? 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숙려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 끝나자마자는 아닐 거고 네네. 계속 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지날 때마다 그때 계속 또 늘어나는. 그렇죠. 요즘 이혼은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가령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한테 뭐 남편은 잘 있냐 혹은 뭐 와이프는 어때 이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안 물어본 지 꽤 됐거든요. 잘못하면 나 이혼했어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듣고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예,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와이프는 어째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그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랑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커밍아웃을 하시는 게 만약에 저다 그러면 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살은 좀 뺐고 뭐 이런 미리 식으로 선전포고식으로. 그렇죠. 예.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명절 스트레스를 그 돌싱 남녀들한테 그 물은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당시에 스트레스가 뭐였냐, 추석 때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였어요. 음식 스트레스, 고부간의 갈등, 가정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그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싱이 됐는데도 과거의 명절 스트레스를 떠올리는 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르신들도 스트레스를 나름 그렇죠.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될 말 이런 것들 다 기억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뭐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네. 가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에 그 추석을 전후로 하는 그 이혼 건수를 한번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증가를 할 때는 기사가 나와요. 네, 유의미한 그 숫자로 증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2014년, 뭐 15년, 16년은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2017년에는 추석이 10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0월에 이혼 건수가 8,300건 정도였는데 11월에는 9,100건이니까 뭐 해석에 따라서는 많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도 그때는 추석이 9월 24일이었는데요. 9월에 한 8,000건이 안 되던 이혼 건수가 10월에 10,0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요. 또 그게 크게 또 달라지지 않거나 혹은 또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코로나다 보니까 가족끼리 더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그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줄어서 코로나로 이혼 줄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비교적 최근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9월 29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이혼 건수가 7,500건, 10월에 7,900건, 11월에 7,900건. 이거를 유의미하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한 3,400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네. 숙려기간 4주 말고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모두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 우리나라가 아마 이혼하기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9월이 추석인데 10월에 이혼했다는 안 그러니까 됩니다. 숙려 네. 기간도 도입이 되고 네, 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를 가지고 네. 하는데 사실은 드러난 공식적인 통계 뭐 법무부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성격 경제적 차이. 갈등, 그렇죠. 성격 갈등 뭐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요즘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드라마 굿 파트너라고 네. 한번 보신 적 있으신 거 예, 본 적 있으셨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혼 그 파트너의 작가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기 보면 최윤아 변호사가 집필을 한 내용인데요. 요분이 과거에 한 인터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 그러니까 실제 변호사 업계하고 우리가 통계하고 조금 다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후에 이혼 상담이 그러니까 이혼 건수는 아니고 이혼 상담이 평소 대비 2배로 많아진다. 실제로 명절을 많아졌네요. 계기로 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명절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뭐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고부 갈등도 있고 뭐 장모 사위의 갈등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가 뭐
저는 추석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네.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입 조심도 했으면 서로가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더더욱 조심해야 될 거는 아프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올해는 특히 올해는 그렇죠.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응급실 뺑뺑이 의정 의료 파업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뭐 숨졌다라는 환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추석 때 사실은 뭐 그 공공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 약국도 이렇게 문 여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경증은 상관이 없는데 뭐 중증이라든지 이렇게 다치지 말아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쉽지만 사실은 최근에 뭐 의사나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한 폐륜 글들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마 이슈도 많이 좀 우리 추석 때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항상 추석 민심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추석 때 다 돌아보니. 근데 추석 때 실제 정치 얘기 하시나요? 할 저희는 때가 아예 안 합니다. 있는데 정치 얘기 피하려고 자체를. 노력을 합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 뭐 선거를 앞두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제 경우에는 이제 가끔 정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게 그 직업상 그렇죠. 뭔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그다음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각종 통계와 설문으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석에는 뭐 덕담 많이 해주시고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 조심, 사람 조심, 입 조심, 그리고 잔소리를 하려면 용돈을 꺼내놓고 병 잔소리를 조심.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아까 이혼 전문 변호사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인터뷰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속한 데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80년대생의 제일 흔한 이유가 뭐냐, 뭔지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혼 사유. 예, 이혼 사유 뭘 것 같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아닙니다, 일단. 부부간의 갈등인가요? 아니면 육아예요. 육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것보다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은 뭐 이렇게 뭐 시누이 뭐 혹은 시부 뭐 이게 아니고 과거의 네, 그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육아와 바꾸는 뭐 바람 피워서 이런 성격 차이보다 제일 큰 이유가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육아에 따르는 그 각종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두고 그러니까 애를 놓고 갈등이 제일 심각하다고 얘기를 아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빠 엄마의 의견은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아빠 엄마의 생각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다른 거죠. 네. 그게 제일 이제 크다고 뭐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뭐 정보력 뭐 이거였나요? 명언이죠, 명언. 그게 자, 오늘도 이경우 부장, 박상민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